안녕하세요. 봄쌤입니다. 자, 오늘은 EBS 수능특강 영어 테스트 3회. 자, 밑에 포함 지문 3번, 5번, 16번, 18번, 20번, 21번, 24, 25 장문까지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하고 해설이 필요하겠다라고 요청해준 지문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3번 문장부터 들어가 볼게요. 3번 지문 제목 한번 살펴보니까 쌤이 밑줄 치는 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게 이 글의 중심 소재였죠. 선생님의 역할. 자, 선생님이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걸 보니까 부모에게 제공해야 된답니다. 뭐를요? 부모에게 뭘 제공할 거냐면 그들의 학생들을 도우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된답니다. 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선생님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자, 그리고 이 선생님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부모에게 자녀가 필요한 자원을 주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네. 선생님의 역할, 부모에게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 1번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자고. 자, being sensitive, 민감하게 봐라라는 거죠. To understanding what leisures, 어떠한 자원을 학생들이 필요로 할지, 어디서? 학교 밖에서. 자, 학교 밖이니까 학교 말고요 집에 있거나 아니면 학교 말고요 다른 학원에 가거나 막 이런 때인가 봐. 그랬을 때 어떤 자원을 학생들이 가져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민감하게 보세요 라고 하는 건 매우 도움이 된답니다. 뭐 했을 때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냐면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해 주는 걸 노력할 때 매우 유익하답니다. 쌤, 그럼 지금 알아야 되는 건 이거네요.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 굉장히 helpful, 유익한 거다. 요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본론 들어가기 전에 쌤이 이 부분만 하나 문법 좀 잡고 가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 보면 지금 what leisures라는 단어를 쌤이 체크를 했거든. what leisures라는 단어 요거. 자, 얘들아, 여기서 what은 어떤 자원을 이라고 쌤이 해석한 거 보니까 이 what을 의문사라고 생각을 해. 자, 근데 이 의문사가 무슨 역할까지 해주는 거냐면 형용사 역할까지 해주는 거야. 그래서 뒤에 what leisures, 어떤 자원을 이라는 명사가 붙어가는 덩어리. 그래서 그냥 이 전체를 의문사 덩어리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뒤에 student 주어 have라는 동사로 쌤 지금 이 문장 간접 의문문이 쓰인 거군요. 왜요? understanding의 목적어가 필요한 자리니까 요것만 하나 기억을 해놓자고. 좋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뭐가 필요한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장 보니까 얘들아 요거 흐름만 먼저 잡을게. My own son, 내 아들들이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1번 문장에서 주제를 던진 거고 2번 문장에서 필자의 경험으로 뒷받침을 하려고 하는 거 같지? 됐어요? 자, 그럼 맞춰서 한번 읽어보자고. 야, 내가 on their language art homework at the primary level 초등학교 수준이었을 때 그 학생들이 애들이 그들의 language art의 홈워크를 했던 적이 있어. 아이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내가 했던 적이 있거든. 자, 그럼 부모가 아이의 과제를 같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 거야. 자, 이랬을 때 I can see, 나는 알 수 있었어. 쌤, 여기서 see라는 동사 지금 뭐라고 해주셨어요? 알다 라고 해석을 했잖아. 한마디로 필자가 깨달은 것이 나올 거기 때문에 주제와 직결되는 말이 나올 거다. 아시겠죠?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학생들, 자 근데 어떤 학생들? 학생들의 소유격이니까 뭐뭐의 라고 해석하기로 했죠. 학생들의 부모가 English language learner야. 영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래. 이게 무슨 말이야? 야, 부모가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일 거야.
그치? 그 영어를 잘 모르는 부모를 가진 학생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즉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부모를 가진 학생들. 이 학생들이 are at a severe disadvantage. 밑줄, severe disadvantage. 뭐에 있었대? 아주 불리한 위치에 있었대. 뭐 했을 때? 그 과제 하나를 완료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불리한 입장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하나는 더. 필자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까지 할 수 있겠지. 아, 쌤 필자의 경험으로 지금 하는 말 뭐예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닐 경우에 학생들의 과제를 도와주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그쵸? 이걸 알 수 있다는 거네. 자, 그리고 이건 쌤이 이따가 어법 하나 잡아줄 거라 having worked에다가는 체크만 해놔요. 먼저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장 내려와봐. If they, 만약에 그들이, 자, 그럼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거 과제를 도와주고 있는 부모들 얘기하는 거였잖아. 자, 그 부모들이 영어를 모르는 부모들이잖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과제의 수행상을 읽지 못하거나 아니면 do not have the cultural knowledge. 문화적 지식이 없어. 학생들이 과제를 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말이야. do not, 없어. cannot, 할 수 없어. or 아니면 do not, 가지지 못해. 3번까지. 이랬을 경우에 그러한 학생들 말이야. 부모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서 도움을 줄 수 없는 학생들은 do not have these leisures. 이러한 자원들을 못 가진다는 거야. 어떤 자원들? 그들을 도우는 자원들을 못 가진다는 거지. 그들을 도우는 자원을 못 가진다는 거야. 이때 됨도 students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in addition, 게다가 라는 연결사 나왔어. 아, 쌤 그럼 흐름 이렇게 한 번만 잡고 갑시다. 게다가 라는 연결사 나왔다고요. 자, 그럼 지금 2번 문장에서 필자의 경험으로 뒷받침을 해준 거고 3번 문장에서 구체적인 문제 1번 다음에 4번 문장에서 in addition 나온 거니까 구체적인 문제 2번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 그쵸? 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로부터 도움을 못 받는 것도 물론이고 working or single parent이야. 자, 일하는 부모나 아니면 한부모 가정 있지. 얘네들은 may not have, 가지지 못할지도 or 아니면 extend, 확장시키지 못할 수도 있어. 시간이나 에너지를 말이야. 누구한테? 학생한테. 즉, 아이의 공부를 봐줄 수 있는 여력이 부모에게 없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 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특별한 상황들 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앞에서 나왔던 양 부모가 다 일하거나 한 부모만 있거나 그거 그대로 받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들은 학생들을 당연히 어떤 지위에 놔둘 수밖에 없을까? 밑줄 disadvantage, 불리한 지위에 놔둘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언제요? 보스 나왔으니까 뒤에 and 먼저 눈으로 찍어야죠. 그래서 일상적인 홈워크는 물론이고요. 조금 더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요.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네. 자, 그럼 필자의 경험으로 뒷받침을 했고요. 뒤에 문제 1번, 문제 2번까지 나열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5번 문장 가봐. 쌤이 아까 그랬죠. 문제 1번, 문제 2번 나열해줬다고 그걸 5번에서 아주 예쁘게 받는구나.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면 아, 쌤 여기서 이러한 문제라고 하는 건 문제 1번, 문제 2번을 받아주는 거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it is greatly appreciated. 엄청나게 고마움을 느낄 겁니다. when, 뭐 했을 때 말입니까? 자, 이제 이때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가 봐요. 선생님들이 부모한테 offer이면 사형식이라 제공하는 거 말입니다. 실질적인 제안을요. 자, 근데 뭐에 대한 제안이냐? 그들의 학생들이 어떻게 과제를 하는 걸 도와줘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을 주면 엄청 고마워할 겁니다. 밑줄 쫙. 됐죠? 아, 쌤 이거 왜 밑줄 짝이에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봤을 때 문제 1번, 문제 2번까지 나왔으니까 자, 이 부분은 다 묶어서 필자가 제안하는 해결책이 될 거니까요.
그쵸?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의 위치는 조금 조심해주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들이 이럴 때 도움을 주는 게 되게 좋아요. 왜 좋냐면요. 문제 한 번 더 제기할 거야. 종종 아주 자주 있는 일인데 부모들은 알지 못하거든요. 모든 teaching 팁이나 아니면 pedagogical knowledge 이런 지식들이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지식들이냐면요. 그들의 학생들, 즉 그들의 아이들의 학업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실증적인 지식이나 가르치는 팁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까지 밑줄 do not know, 알지 못해서 이 부분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고 끝나는 거야. 되셨죠? 자, 우리 5번 문장에서 요거 하나만 조심합시다. suggestion이라는 단어 뒤에 요 on 나온 거. 자, 이때 on은 about이랑 똑같은 해석으로만 하면 되니까 어찌됐든 얘는 전치사인 건 확실하네. 그치? 자, 전치사 뒤에 명사 덩어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는 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 모양이 요렇게 들어갔네요. how라는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가 붙여서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아까 쌤이 건너뛰었던 요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having worked라는 단어에다 쌤이 형광펜을 쳐줬는데 자, 잘 봐라. 쌤 지금 having pp라는 형태가 쓰였습니다. 자, 이미 문장에는 can see라는 본동사가 자리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동사를 못 쓰는 자리라 아, 분사구문을 쓴 거구나 라는 걸 알 겁니다. 쌤, 그런데 말이죠. 왜 굳이 working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having worked를 썼습니까? 라고 하는 걸 보면 완료형인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분사구문 완료형은 언제 쓰는 거야? 문장의 본, 동사보다 먼저 벌어진 일일 때죠. 그치?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내가 아이들과 해봤어. 그러니까 깨달았어. can see, 깨닫기 전에 아이들과 한 거니까 having worked라는 완료형을 쓰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working 같은 거 들어가 있으면 틀린 거니까 조심하자고요. 좋습니다. 3번은 요렇게만 할게요. 이번에는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5번 지문의 제목을 보면 요거 기억해야 돼. low. 자, 상관관계가 나왔대. 그러니까 관련이 별로 없다라는 거야. 근데 뭐와 뭐 사이의 관련이냐면 글로벌 애티튜드와 특정한 행동 간의 관계야. 쌤, 여기서 글로벌 애티튜드라고 하는 거면 전 세계적인 태도입니까? 아니, 그렇게 해석이 안 되고 전반적인 태도라고 기억을 해야 돼.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혹은 특정한 행동. 자, 예를 들면 이 아이의 전반적인 태도가 약간 회의론자인 친구들 있지. 야, 나 이거 한번 새로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거 굳이 해? 왜 해? 약간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 아마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전반적인 태도가 회의적인 친구라면 그 친구한테 새로운 기계를 한번 써볼래라는 구체적인 상황이 왔을 때 그 전반적인 태도에 따라 안 써볼래. 그 문제 있으면 어떡해? 라는 태도를 보일까? 라는 게 사람들이 궁금했나 봐. 근데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더니 두 가지 사이의 관련은 low, 낮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쌤, 그럼 제가요 전반적인 태도가 또 하나 예시를 들어보자. 나는요 친사회주의자예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게 중요해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 사람도 그 사람과 안 맞으며 싸울 수 있더라. 전반적인 태도와 이 사람이 구체적인 상황 아래서 보이는 행동이 다를 수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어렵겠죠? 자, 그럼 가봅니다. 1번 문장부터. 사회과학자들 그리고 layperson 나왔네요. 비전문가라는 뜻이죠. 자, 그럼 사회과학자라고 하는 개념은 전문가잖아? 자, 그 다음에 layperson이라고 하면 쌤이 말했죠? 비전문가라고요.
자, 그럼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alike 둘 다 부사격으로 들어간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둘 다 have a lasting trust in the explanatory power and predictability of global attitude. 자, 아주 오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쌤 여기서요. 오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는 거고 이 오랜 믿음은 바로 그렇지 흐름 눈에 띄네요. 잘못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그 잘못된 믿음 내용이 뭘까? 바로 밑줄 한번 쭉 쳐갈게요. 자, 이런 설명적인 힘과 예측의 타당성, 뭐에? 전반적 태도에. 전반적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하는 게 타당하더라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자, 이것 때문에 밑으로 내려와서 2번 문장에서 for example, 예를 들면 말입니다. 라고 나온 거 보니까 잘못된 믿음에 대한 예시가 열거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가 볼게요. 자, 이것은 아주 직관적으로도 compelling, 납득할 만한 거였습니다. to argue that, 대절이야 라고 주장하는 거요. 이시 가주어고 투부정사 이하가 진주어. 자, 그럼 투부정사 이하의 내용이 뭐였대요? 납득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투부정사 이하의 내용은요. 납득할 만한 거였어요. 그럼 투부정사 이하의 내용을 잘못된 믿음을 그대로 받을 겁니다. 그럼 그 잘못된 믿음은 뭘까? 이 뒤에 쭉 나야 되는 잘못된 믿음은 결국 무슨 말이겠어? 전반적인 태도는 를 보면 구체적인 행동을 예측할 수 있더라 라는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만 읽어만 볼게. 자, pro-environmental attitude. 이게 전반적 태도인 거야. 친환경주의적 태도인 거니까 얘는요, conducive to participation. 참여를 예견할 수 있을 거래. 무엇에 대한 참여? 재활용적인 노력에 대한 참여요. 그래서 여기 대시 1번인 거야. 자, 뒤에 that 또 이런 것도 있어. degree of job satisfaction. 직업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일의 생산성을 예측할 수 있을 거고 또 that 3번 나오는 거야. 이번에는 친사회적인 태도라고 한다면 이런 의지를 결정할 건데 donate blood, 헌혈해야지라는 의지를 결정할 거래. or 아니면 that 4번. 자, 인종차별적인 편견을 가진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아마도 고용 의사 결정에 있어서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야. 즉, 전반적 태도가 구체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거야. 라고 1, 2번은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쵸? 자, 근데 3번 문장에서부터 yet으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바로 잘못된 믿음과 반대되는 올바른 현실일 거고요. 자, 이 올바른 현실의 내용까지 한 번 더 적어보면 당연히 전반적인 태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은데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흘러갈 거야. 자, as reasonable as it appears. 자, 이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만큼이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만큼이나 실증적인 연구들이요. has provided very little support, 밑줄 little support, 지지한 게 없다는 거야. 예시로, 연구 결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뭐를? 이런 아이디어의 내용은 뭔데?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 조금만 조심하자고. 지금 앞에 little이라는 부정어구가 있는 거야. 이거를 뒷받침한 증거는 없었다. 그러면 이 아이디어의 내용은 올바른 현실이 나와야 되겠어? 잘못된 믿음이 나와야 되겠어? 잘못된 믿음이 나와야 되겠지. 아, 그럼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지지한 근거가 없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3번 문장이 역접이 들어간 거야. 자, 그럼 예측한 거 맞나 한번 읽어볼게. 밑줄 치는 부분 따라서 읽어보자. 구체적인 행동의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예견될 수 있는 거다. 뭘 통해서? 전반적 태도를 통해서. 근데 이런 것들을 지지할 근거가 little support 있다 없다? 없다라고요. 이거 매우 reasonable, 합리적이죠? 이렇게 해서 전환하는 거네. 괜찮아? 자, 그리고 4번 문장 가봐. 자, in an early review of work on the attitude, behavior, relationship. 자, 이런 태도와 행동의 연관에 대한 초기의 검토를 보면 이 사람들이 대절이야를 발견했어. 잘 봐.
102명의 연구들, 102개의 연구들을 리뷰를 했는데 그 중에 54개의 연구만이 전반적인 태도를 뭐의 시도에서 판단해 보려고 했냐면 구체적인 행동을 예측하는 시도로서 판단해 보고자 한 거야.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이에요? 102개의 연구 중에 절반 정도만이 이걸 한번 다뤄볼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니까 전반적인 태도와 구체적인 행동 간의 연관 관계는 실험 소재로도 핫한 게 아니었나 봐. 그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리고 뒤에 더 가봐.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 중에서요. 이러한 연구는 뭐? 앞에서 나왔던 몇 개의 연구라 그랬어? 오직 54개의 연구 얘기했었지? 이 54개의 연구를 이러한 연구들 중에서 라고 받는 거야. 됐어? 자, 이러한 54개의 연구들 중에서도요, 25개는 얻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고, 그리고 나머지들. 자, 앞에 나왔던 54개의 연구 중에 25개의 연구를 뺀 나머지 말하는 거야. 자, 그 나머지 연구들은 심지어 상관관계를 보여주지도 못했대. 어떤 상관관계? 40을 넘어서는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대. 쌤, 이게 무슨 말이에요? 40 수치를 넘어가야 유의미한 상관관계인 건데, 그치? 근데 넘어서는 거를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만 밑줄. 별로 의미 있는 결과 없었고요. 넘어가는 것도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더 최근의 연구를 한번 봤을 때, 메타인지적인 연구들은 봤을 때, similarly, 비슷하게, 이제 밑줄 칠게요. 자,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별로 연관 없다라는 말 나와야 되겠죠? 이 두 가지 사이에 low, 낮은 연관 관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앞에서의 논지, 다시 한번 비슷하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앞에 논지를 그대로 유지해 가려고 하는구나까지 알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좋습니다. 5번은 여기까지 할게요. 2번은 16번입니다. 자, 이번에 16번은 social facilitation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 개념을 한 번만 잡고 가자, 얘들아. 자, 제목에 보면 social facilitation이란 개념이 나왔지. 얘들아, 요게 본문에서 해석하면 사회적 촉진이라고 해석이 되거든. 자, 근데 여기서 사회적 촉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타인의 존재 같은 거야. 타인의 존재 같은 거.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할 때보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누군가 나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그게 사회적 촉진인 거야. 근데 이 사회적 촉진이라고 하는 게 결과를 가져오긴 하는데 그 결과가 밑줄,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죠. conflicting, 뭐 되더라? 상반되는 효과를 가져오더라 라는 거야. 그럼 사회적 촉진이 어느 경우에는 좋을 수도 있고 사회적 촉진이 어느 경우에는 나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한번 읽어 가보겠습니다. 자, 1번 문장부터 렛츠고. 사회적 촉진이라고 하는 건요, 증가를 말합니다. 뭐의 증가냐면요, 개인적인 supply of energy, 에너지의 공급 면에 있어서 증가되는 것을 언급하는 건데요. 이것은요, 필연적으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번만 조심하자. social facilitation이 뭐다라는 걸 알려줬는데 이 부분 밑줄. 그렇다고 해서요, 이 social facilitation이라고 하는 게 수행 능력의 향상에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이 부분 주의. 자, not necessarily 라고 해서 지금 뭐가 나왔냐면 부분 부정이 나왔어. 이건 무슨 말이야? 수행 결과를 향상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향상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이어갈 거라고요. 그쵸? 자, 갑니다. 자, research on 연구인데 이것에 관한 연구들은 대절이야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분의 arousal 어떤 자극인데 derived from the presence of other. 자, 이 부분이 바로 사회적 촉진이죠. 타인의 존재로부터 유발된 추가적인 자극이요. 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사회적 촉진이라고요. 한 번 더 묶어줄게. 타인의 존재에 의해 유발된 추가적인 자극. 이게 본문에서 말하는 바로 social
facilitation이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요, positively affect. 와, 밑줄 줘야죠.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단지 이럴 때뿐입니다. The behavior necessary for high quality performance. 자, 어쨌든 이것에 관련된 행동들이요, well learned. 잘 배워지거나 아니면 그 일이 쉬운 거일 때요. 잘 배워진 거거나 즉 능숙한 거거나 쉬울 때는 말입니다. 아, 쌤 지금 이번 문장에서 하는 말이 이거네요. 타인의 존재와 같은 사회적 촉진. 자, 이것이 플러스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그 일의 경우에는 능숙한 일 이거나 아니면 쉬운 일일 때 그렇답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일이야 이거. 근데 누가 보고 있으면 더 잘한다는 거야. 됐어? 그럼 얘들아 3번 문장에 in other word 나온 거 보니까 이 앞에 나온 말을 똑같이 논지를 이어서 가겠죠? 동일 논지 반복. 그럼 뒤에 나올 내용은 우리가 당연히 추론할 수 있을 거다. 밑줄 칠게. 자, 그러니 자극이라고 하는 건요, 지배적인 반응의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거죠. 주도적인 반응, 즉 내가 늘 하고 있는 반응의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또 내려가 봐. 자, if the task is well learned or simple. 계속 똑같은 얘기하죠. 그 일이 능숙한 일이거나 아니면 단순한 일일 때요, 계속 동일한 논지 이어지는 거야. 자, 그랬을 때 high quality response라고 하는 건요, 지배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좋은 품질, 즉 좋은 반응,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경우는 지배적이고요. 그래서 social facilitation, 사회적 촉진이라고 하는 건요, 그러한 반응, 쌤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반응은 어떤 반응이에요? 앞에서 나왔던 플러스한 결과물을 나오는 반응. 자, 이런 반응의 가능성을 높여서요. leading to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밑줄 쳐야죠. enhanced performance 수행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자, high quality라는 반응이 지배적이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social facilitation은 이러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그 결과 수행 능력을 높일 거야. 아, 쌤 지금 2번, 3번, 4번은요. 이런 경우가 플러스인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5번 문장 가보니까 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걸로 여러분들 캐치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일이 어렵거나 익숙하지 않을 때라고 전환되는 거 보여? 일이 어려운 일이거나 혹은 낯선 일이라고 하는 건 능숙하지 못한 일이겠지. 그치? 자, 이랬을 때는 사회적 촉진에 의해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거야. 뭐 말 뻔하죠. 그래서 밑줄 쳐봐. correct response, 올바른 반응은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밑줄. 됐어? 아, 쌤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어려운 일, 능숙하지 못한 일. 이랬을 때 사회적 촉진으로 벌어지는 자극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부적합한 행동의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수행 능력은 나빠지게 된다는 거야. 밑줄만 치자. 이럴 때는요. 높이긴 하는데 부적절한 행동의 가능성을 높여요. 그 결과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thus, 그러니까요 라고 결론 내릴 거야. 자, 얘들아 7번 문장에 thus 나오는 거 보이죠? 자, 이때 7번 문장의 thus부터는요. 최종 결론입니다. 그럼 얘들아 최종 결론은 무슨 말이야? 어떤 얘기를 쓰면 될까? 사회적 촉진은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한 결과를 모두 초래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거잖아. 그 말을 여기서 어떻게 했어? Social facilitation은요, cut both way.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이 두 가지 효과 한번 살펴볼까? The presence of others, 사회적 촉진, 즉 타인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자극 수준을 높이는 건 똑같아. 됐지? 하지만 뭐에 달려있냐면 밑줄 whether the performance is improved or hurt. 자, 얘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라고 하는 거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렵거나 낯선지에 달려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주면 되겠다.
괜찮나? 자, 그래서 7번 문장 cut both way. 두 가지 효과가 있다라는 말. 내재적인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익숙한 일일 때는 좋지만 낯선 일일 때는 나빠집니다. 거기까지 기억을 해 놓자고요. 괜찮죠? 자, 이번에는 18번 문제. 자, 여러분들 18번 질문 되게 많이 들어왔던 거라 지금 쌤이 잡아주는 대로 내용 이해를 하신다면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봅시다. 자, 주제는 되게 간단해. Create course in accordance with. 가장 중요한 말은 이거. 일치하게 만들어라. 자, 일치하는 과정을 만들어. 근데 누구와? 학생들의 관심사와 일치하는 과정을 만들어라. 학교에서 커리큘럼을 만들 때 학생들의 관심사와 일치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자, 1번 문장부터 왜 그렇게 어려웠나 한번 읽어보자고. 자, course, 과정은 needed to be created, 만들어줘야 되는데 within a context, 이러한 맥락 안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럼 이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면요. 학생들이 그들 자신의 관심사를 추구하는 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요. As long as 뭐 하는 한 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한 그들의 관심사를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맥락 안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Without 뭐 하는 거 없이 추구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어느 때나 그들의 관심사를 바꾸는 가능성을 금지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네. 쌤 말 너무 어려운데요. 쉽게 한번 봐봐. course, 과정. 자, 근데 이 과정에 필수 조건이 있는 거야. 자, 그 과정의 필수 조건은 두 가지인데 학생들이 스스로 관심사를 추구하는 것과 일치되는 맥락이어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지금은 뭐 예를 들면 미술에 관심이 있지만 나중에 음악으로 바꿔 이 학생들의 관심사가 변화되는 것도 허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학교의 코스, 수업 과정이라고 하는 건 학생 스스로의 관심을 추구하는 것과 일치돼야 되고 뿐만 아니라 얘가 나중에 관심사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여야 해. 요 얘기를 하는 거라고. 됐어? 그럼 얘들아 쌤 말만 들으면서 잘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이 아이가 원래는 음악에 관심이 있던 친구고 음악 중에서도 이 아이는 작곡을 하는데 관심이 있던 친구야.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음악을 배우다 보니까 작곡보다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게 훨씬 더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 만약에 이랬을 때 그 학교에서 과정이 개설됐어. 음악 관련 과정으로. 근데 음악 관련 과정에서 작곡에 관련된 과정만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 아이들은 나는 이제 작곡이 아닌 피아노를 직접 치고 연주를 하고 싶은데 작곡에 관련된 과정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관심사가 바뀌었을 때 작곡이었다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으로 관심사가 바뀌었을 때는 이 아이한테 일치하는 과정을 제공하지 못해. 그러면 학교에서 수업 과정을 개설할 때 너무 세분화되어서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음악을 하는 학생들이라면 음악을 꿈꾸는 학생들이라면 필요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코스가 좋을까? 너무 구체적인 게 좋을까? 공통된 일반적인 것을 여러 개 개설하는 게 좋을까? 당연히 후자의 경우라는 거야. 쌤 말 이해돼? 그렇다면 음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이 아이들이 음악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식일 거야. 음악 이해론. 그리고 두 번째, 이 아이들이 음악에서 작곡을 하든 나중에 피아노 연주를 하든 기타 연주를 하든지 간에 음악의 악보 보는 법은 알아야 되니까 음악 악보론. 이런 식으로 잡아놓자라는 거지. 이해됐어? 좋아. 자, 그러면 요 문장에서 중요한 거 밑줄 한번 치고 가자. 자, 어떤 맥락 안에서, 이런 맥락 안에서 within이라고 제한 조건을 둔 거 보니까 뒤에 나오는 이 맥락은 플러스적인 영역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플러스적인 영역 안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라고 제한 조건을 두는 거죠. 혹시나 outside, beyond 이런 말 나올까 봐 쓰는 거야. beyond 같은 거 나오면 안 되죠.
자, 어떤 맥락이냐면요. 학생들이 스스로가, 자, 밑줄 칠게. 그들이 원하는 걸 추구하는 걸 enable, 가능하게 하는 거야. 뭐 하는 건 없이, 하게 안 하는 건 없이, 뭐를, 그들의 관심사를 바꾸는 것. 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 쌤이 2번 문장 들어가기 전에 어법 하나만 잡고 갈게. 자, 지금 여기 보면 they want to 라고만 하고 끝난 거 보일 거야. 쌤 이때 to가 뭡니까? 뒤에 생략된 게 있을 텐데 앞에 나왔던 pursue their one interests가 생략이 된 거야. 자,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쌤? 원래는 to pursue 이하였는데요. 앞에 나오는 거랑 너무 중복되니까 to만 썼습니다. 이런 거를 투부정사가 반복할 때 딱 하나만 써주는 대부정사 to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want 뒤에 to가 빠져서 나오면 안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want 뒤에 to가 빠져서 나오면 안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2번 본격적으로 내용 다시 볼게요. 자, this means 이러한 것은 의미합니다. 자, 이때 this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나왔던 요 우리가 적은 이 내용 그대로 받아가겠죠. 자, 이런 코스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요. concept of a curriculum, 대절이야를 의미합니다. 자, 뭘 의미하냐? 커리큘럼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이해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이 이해는 뭐에 대한 이해냐면 어떻게 material, 수업의 내용이 쌤 material 지금 뭐라고 해석했어요? 수업의 내용이 자, 어떻게 수업의 내용이 pertain to 뭐뭐와 관련되다 중요한 단어나요? 구체적인 관심사와 관련이 되게 할까라는 것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어떻게 수업의 material들이 쌤 여기서 they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수업의 material, 내용들이 이렇게 맞는 거야. 자, 어떻게 수업의 내용들이 일반적인 이슈, 일반적인 주제들을 전달할 수 있을까? 뭐에 관련 없이 구체적인 맥락과 관계없이 이 말인 거야. 다시 잘 생각해봐 얘들아. 자, 코스의 필수 조건 1번 우리 옆에 필기한 거 봐. 학생 스스로 관심을 추구할 수 있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업의 재료, 수업의 자료들이, 수업의 내용들이 학생의 구체적인 관심사와 pertain to, 관련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도 이 아이가 나중에 관심사가 바뀌었을 때 그거를 막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쌤이 말했던 것처럼 음악에서 우리는 작곡만 다룰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general, 일반적인 문제들을, 일반적인 주제들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를 긍정, 포함해야 된다라는 말인 거지. 됐어? 자, once 일단 말이야 한 학생이 select an interest 한 관심사를 선택을 하고 나면 성취 가능한 목표 그러니까 가시적인 프로젝트라는 면에서 성취 가능한 목표가 will be pursued 추구될 거라는 거야. 이 아이가 작곡을 난 하고 싶어요 라고 관심을 밝혔어. 그러면 작곡 수업에 들어가서 본인이 눈에 띄는 것, 즉 본인만의 노래를 만드는 그런 accomplishable,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추구가 되어질 거다라는 얘기야. 그러다 보면 많은 지식들이야. Now thought. 지금 가르쳐지는 많은 지식들 어디서? 학교에서 explicitly 분명하게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많은 지식들은 will be thought implicitly 암묵적으로도 가르쳐질 거야. 뭐 안에서 암묵적으로도 가르쳐질 거냐면 with the context of helping the student 그 학생들이 achieve the goal of the course 그 과정의 목표를 성취해가는 걸 도와주는 맥락 안에서도 배워질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그 스스로 선택한 그 과정 안에서도 말이야. 작곡 수업을 듣고 싶어? 너 작곡이 하고 싶구나. 그럼 우리가 작곡을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도 있어.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피아노 연주로 관심사가 바뀔 수도 있잖아. 그런 것들도 암묵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맥락 안에서 말입니다. 그럼 다시 밑줄. 지금 분명하게 가르쳐지는 것도 있고요. 당연히 이 아이가 나중에 관심사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맥락, 일반적인 주제를 다루는 맥락 안에서도요. 폭넓게 함축적으로, 암시적으로도 그 맥락 안에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요. teaching, 가르친다라는 거는 벌어지는 건데 뭐 했을 때 발생하냐? 학생들이 그들 자신의 need to know, 배워야 될 필요를 알 때 벌어질 수 있습니다.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요. Accomplish whatever his current task is and in order to serve his higher level goals까지 묶어줘봐. 자, 그의 현재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훨씬 더 그의 높은 학습적인 단계를 serve, 지지해주기 위해서는요. 그 아이가 배워야 할, 알고 싶다라는 니드가 발견됐을 때만 이러한 티칭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 뭐 해야 돼요? 학생이 나 이거 배우고 싶은데 라는 관심사가 확인이 돼야지만 이런 학습 과정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라고 한 번 더 덧붙여 설명을 하네요. 되셨어요? 뒤에 무관한 문장은 필요 없으니까 안 읽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쌤이 큰 흐름 잡을 테니까 잘 봐요. 1번 문장에서 course라고 하는 거는 이런 두 가지의 필수 조건을 가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2번 문장에서 첫 번째 how, 그 수업 내용이 구체적인 이득과 pertain, 관련되어야 한다라는 건 학생의 현재 관심사와 일치해야 됩니다라는 거고, and 뒤에 나오는 두 번째 how, 그리고 그 수업 내용들이 그들의 구체적인 맥락과 무관하게, 즉 아이가 지금 뭘 원하는가, 뭘 관심 있어 하는가와 무관하게 조금 더 폭넓은 일반적인 주제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왜? 학생의 관심사가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자, 1, 2번 내용에서 주제 던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3, 4번 내용에서는 once a student, 한 학생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거 보니까 예시. 그리고 5번 문장에서 바로 이럴 때 티칭은 벌어지는 겁니다. 라는 결론으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셨나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20번 가볼 거고 질문 최다라고 쌤이 타이틀을 잡아볼게. 자, 읽다가 뭔 소리야 라고 유유했을 것 같은데 울지 말고, 자, 이게 제일 중요해. 리미트라, 리미트. 한계가 있다는 거야. 자, 근데 뭐에는 한계가 있냐면 인지, 지각하는 거죠. 다음 memory, 기억하는 거, 그리고 감정. 이것에 대한 통제력에는 한계가 있대. 자, 쌤이 제목,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우리의 지각 능력, 그리고 기억 능력, 그리고 감정과 관련된 거에 대한 통제력은 없다는 거야. 됐어? 우리한테. 야, 근데 하지만 이런 것에 우리가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알고 그 통제력이 없음, 이 한계, 통제력이 없다는 게 한계잖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은 해볼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자체를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어. 내가 만약에 기억력이 안 좋아. 그럼 내가 오늘부터 나는 기억을 잘 해볼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기억이 잘 되는 거 아니라고. 통제력 없다고 이 얘기야. 하지만 내가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 뭘 해야 될까? 아, 매번 생각날 때마다 메모를 하자. 이런 행동은 할 수 있잖아. 이해돼? 딱 그 내용이야. 그럼 거기 맞춰 한번 읽어보자. 자, our control over our ability to perceive, remember, and emote. 자, emote가 감정을 느끼다 라는 표현이니까.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통제력은 밑줄 칠게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통제력은 특정한 구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계 그 자체로는 말입니다. 쌤 여기서 조심하자. 뒤에 문법 is라는 단수동사 나온 거 보이죠? 그럼 여기서 콤마 위치라고 하는 것은 and this라고 해서 앞문장 전체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해. 됐죠? 자, 우리의 이러이러한 능력을 통제하는데 구체적이며 특정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앞문장 전체의 내용은 되셨죠? 자, 그리고 뒤에 itself라고 하는 건 강조하려고 들어간 제기대명사야. 자, 그 자체로 a sign of fundamental separateness. 아주 근본적인 분리 가능성의 식표가 됩니다. 뭐예요? 이러한 능력을요, 뭐로부터? 자, 그것을 정말 통제하고자 하는 과정과 그 능력을 분리하는 사인이 됩니다. 라는 말이야. 자, 여기서 아마 멘붕이 왔을 텐데 이거 일단 밑줄을 쳐볼게. 근본적인 분리다라는 말이야. 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능력은 뭡니까? 우리가 무언가 지각하는 거, 기억하는 거,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한 통제는 할 수 없다. 라는 거고, 뒤에 나오는 걸 읽어보면
통제를 하는 과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여기서는 우리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면 돼. 이 두 가지를 분리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야. 자, 그럼 말이 어려운 거 필자도 알았나 봐. 그래서 2번 문장에 for example, 예를 들어 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나온 거 보니까 생맹인 사람이야. 여기 생맹인 사람 얘기 나왔고 3번에는 an elderly person with a bad memory,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 나왔고요. 4번 문장에서는 sociopath 나왔어. 즉, 감정을 제대로 못 느끼는 사람들이야. 됐지? 아, 쌤 그럼 지금 2번, 3번, 4번에 이어지는 예시는 뭐예요? 통제력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예시 1번. 기억이 좋아지자 라고 할 수 없고요. 색을 못 보는데 나 이제부터 색 정확하게 봐야지 알 수 없고요. 기억력이 안 좋은데 나 오늘부터 잘 기억해야지 할 수 없고요. 소시오패스라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을 못 하는데 나 지금부터 다른 사람의 감정에 늘 공감해야지 라는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됐지? 자, 그럼 2번, 3번, 4번 통제력 없어요. 우리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라는 똑같은 논지가 쭉 이어진 거야. 묻거나. 자, 근데 5번 문장 가니까 however 나온 거 보여? 자, 그럼 5번 문장에서부터는 이거 아니겠어? 우리가 이런 통제력이 있다라는 거 한계를 알거든. 하지만 그 한계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 읽어볼게. 자, 우리가 control over the action이야. 행동에 대한 우리의 통제력이라고. 말이 바뀌었어. 우리의 능력 자체에 대한 한계가 아니라 내가 이제 뭘 할지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 그리고 이 행동은 we take, 우리가 취하기로 결정한 행동이야. 뭐에 기반해서? 우리의 인지, 우리의 메모리, 우리의 감정과 관련된 그런 한계에 기반해서 우리가 취하기로 결정한 행동 말이야. 얘네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5번 문장에서 이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엄청 크다니까? 이해되지? 자, 그럼 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어떻게 클까? once, 일단 말이야. 생맹인 사람이 대저리아를 안 거야. 그가 빨간색이나 파란색, 빨간색이나 초록색을 초록색으로만 본다는 거. 정록생맹이 있는 사람이라고. 아, 내가 지금 색을 인지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아는 사람이야. 자, 그럼 그 사람은 take step,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지. 대저리아를 확실히 하려고. 그의 행동이 그 스스로나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그에 대한 예시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예시는 뭐예요? 그가 위험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죠. 통제력이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 이것의 예시를 말해주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고. 자, even though, 비록이요. Red and green traffic light가 may look like the same to him. 그에 대해 똑같아 보일지라도요. 그는 이렇게 해봐도 되죠. The position of the light. 빛의 위치를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붉은색은 위에, 초록색은 밑에라고요. 뭐 하기 위해서요? 그가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 쌤 그래서 이거거든요. 6번 문장 쫙 윗줄, 그 다음 7번 문장에 그 행동은 바로 빛의 위치를 기억하는 거, 여기까지 밑줄 쳐주면 되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8번 문장에서 결론 때리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정록생맹이 있는 그, 즉 예시의 결론을 시키고 있는 거니까 일반화 시킨다고 보면 돼요. 자, 그는 executive processing이라는 과정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밑줄 쫙. 그는요, 어떤 인지적 과정을 쓸 수 있어요. 그가 지각하는 결함을 교정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결함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계속 조심해야 돼. 그 결함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결함을 보정하기 위한 다른 행동적인 노력은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얘기하는 거라고. 됐어요? 좋습니다. 자, 요 맥락에만 맞춰서 기억하면 충분할 겁니다. 복습하시고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21번 지문 가볼게요. 21번. 자, 21번에서는 제목을 한번 읽어보니까 인공, 신경, 네트워크라는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AI에 들어간 그 신공 섬유들 말하는 거야. 그치? 자, 신경 섬유들. 이게요, multiple layer, 다층 구조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것만 기억할까? 다층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러면 신경 섬유망이라고 하는 게 왜 다층 구조를 가지게 될까라는 걸 기억을 하면 될 거야. 가보자. 자, 컴퓨터 알고리즘입니다. That we call artificial neural network. 우리가 인공신경 섬유망이라고 부르는 컴퓨터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직접적으로 영감을 받았어요. 뭐에 의해서 영감을 받았냐면요. 인간의 전두엽에 있는 밑줄 칠개 계층적 조직 구조예요. 쌤, 뭐에 영감 받았답니까? 계층적 조직 구조래요. 자, like the human cortex. 자, 인간의 전두엽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자,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전두엽을 따라서 만들어진 컴퓨터의 알고리즘이 될 겁니다. 자, 이 컴퓨터 알고리즘은 hierarchical, 계층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밑줄, 뭘 포함하냐 하면 연속적인, 얘들아 successive 단어 뜻 조심해라. successive 하면 연속적이냐? success 아니에요. 자, 연속적인 층의 피라미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연속적인 피라미드 층들의 각각은, 일단 각각은 attempt to discover deeper regularity, 훨씬 더 깊은 regularity, 통제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네요. 뭐보다요? 이전의 것보다요. 쌤 지금 이거 무슨 말이에요? 더 깊이 들어갈수록요. 이전의 것이라는 건 깊은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얕은 거일 거야. 아, 쌤 여기서 나오는 the previous one은 뭐라고요? 얕은 층에 있는 거예요. 그 얕은 층에 있는 것보다 더 깊이 있는 discover the deeper regularity, 훨씬 더 깊이 있는 규칙성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네. 아, 쌤 그럼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예를 들면 자, 이런 식으로 신경 섬유망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럼 이렇게 생겼을 때 얘들아 필자가 말하는 건 딱 이거야. 이렇게 깊게 들어갈수록 훨씬 더 규칙성에 대한 이해를 잘한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가장 1번에 있는 애보다 5번에 있는 요 놈이 훨씬 더 아는 게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괜찮나?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쌤이 이따가 어법 잡아줄 거라 밑줄만 치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이따가 어법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because this consecutive layer. 자, 여기서 이 단어도 위에 나왔던 successive랑 똑같은 단어다, 얘들아. 연속적인이란 뜻이야. 자, 이러한 연속적인 층들이 organized incoming data in different way. 훨씬 더 깊이 그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됐죠? 자, 만약에 내가 info, 정보가 하나 들어왔어. 1번 처리하고 2번 신경섬유망이 또 다른 걸 처리하고 3번에서 또 처리, 4번에서 또 처리, 5번에서 또 처리. 그러니까 깊이 들어갈수록 그 앞에서 확인했던 규칙성을 받아서 또 무언가를 확인하는 거니 깊을수록 훨씬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also called deep network, 깊어지는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괜찮아? 자, 이러한 연속적인, 아이고 쏘리 색깔 바꿀게요. 자, 이러한 연속적인 레이어들은요. 바로 그 데이터, 들어오는 데이터를 더 깊은 방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ach layer, 그 자체로 각각의 층은요. discovering only an extremely simple part of the external reality. 외부적 현실의 아주 단순한 일부만, 극단적으로 단순한 일부만 발견할 수 있어요. 아, 쌤 그럼 지금 무슨 말이에요? 얘네들이 깊이 들어갈수록 이해도가 높다라는 거잖아. 반면에 each layer, 그냥 각각의 층만 두고 봤을 때 얘네들은 오직 매우 단순한 부분만 알 수 있다는 거야. 아, 쌤 그냥 층 한 개만으로는 단순한 것만 발견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층 하나만 있으면 이거는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근데 5번 문장 봐봐. 뭐로 바꿨어? However, 역접으로 바꿨죠? 뒤에 보니까 assemble many of these layers. 이러한 레이어들을 많이 assemble, 모아가고 나면 층이 여러 개가 되면 반대되는 거 느껴지시죠? 자, 층이 여러 개가 되면 you get an extremely powerful learning device. 밑줄. 아주 강력한 장치를 얻게 되는 거야. 이 강력한 장치 뭐 할 수 있는데? 끝까지 밑줄. 복잡한 구조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매우 다양한 문제들에 adjust to 적응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강력한 학습 장치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라고. 됐습니까? 4번, 5번 이어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 오늘날의 신경 인공 섬유망 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요. which take advantage. 유리한 겁니다. 근데 어땠을 때 유리하냐면 컴퓨터 칩 만드는데 되게 유리해요. 이것도 또한 deep 어떨 수밖에 없어요. 깊어야 되죠. 왜 깊어야 돼요? 그들은 dozen of successive layer. 엄청 많은 연속적인 층을 포함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층들은 쌤 여기서 이러한 층 뭐 받아요? 아주 연속적인 층 많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포함하고 있는 많은 연속적인 층들은 insightful, 통찰력이 매우 크죠. 그리고 뭐 할 수 있냐면요. capable of identifying abstract property. 아주 추상적인 특징까지도 식별해낼 수 있어요. The further away, 더 나아가 they are from the sensory input. 그들의 감각적인 것으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추상적인 특징들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층은 하나가 아니고 multiple, 몇 개예요? 다층적인 구조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뭐의 영감을 받아서요? 인간의 뇌 구조의 영향을 받아서요. 인간의 뇌 구조 어땠거든요? hierarchical, 계층적인 구조였거든요. 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얘들아 2번 문장 다시 넘어와서 each of which 잡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attempts라는 단수 동사 나온 것까지 같이 잡아줄게. 자, 일단 문제로 나오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each of 자리에 which를 쓰는 게 맞느냐, tham을 쓰는 게 맞느냐, 이거 나올 겁니다. 자, which라는 건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역할을 하고 tham은 접속사 역할을 못해. 근데 지금 보니까 contain이라는 이미 동사가 하나 있고 attempt 동사 2개. 동사 2개인데 접속사 없어. 그래서 which가 답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하나 더 쌤이 여기다 쓸게. 자, 만약에 시험장 들어갔는데 and each of라고 바뀌어 있다. 그럼 그때는 뭘 써야 된다? tham을 써야 된다. 그래서 and라는 접속사와 tham이라는 대명사 이 두 개를 합친한 단어가 바로 each of which의 형태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때 them 모두 다 이 tham은 앞에 나오는 layers라는 명사를 받는 건데 어찌됐든 each가 나온 이상 얘는 늘 단수 취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attempts라는 단수 동사가 나오는 거구나.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좋아요. 마지막 지문입니다. 24, 25번 장문 갈 거고요. 자, 보니까 two face of conflict, 갈등이라는 것의 두 가지 얼굴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상반된 거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갈등의 두 가지 얼굴, 왜 두 가지 얼굴이라고 하나 한번 1번 문장부터 읽어보자고. 자, 갈등이라고 하는 건 밑줄 칠게. 요 단어 제일 중요하다. 자, compatible 하면 양립 가능한 이란 단어인데 여기서 incompatible 나왔으니까 양립 불가능한 이란 단어가 되겠지? 자, 여기서 얘들아 양립 불가능하다라는 건 둘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야. 어느 하나가 이루어지면 어느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가 없어 라는 거거든. 갈등은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벌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내 생각이 만약에 충족이 된다 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은 충족될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양립 불가능하다라고 해. 갈등 안에는 양립 불가능한 활동이 포함이 됩니다. 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갈등에 처하게 돼. 뭐 했을 때? 한 사람의 행동이 are interfering, 방해하거나 obstructing, 장애를 주는 경우에
or 아니면 in some other way 다른 식으로는 making another's behavior 다른 사람 행동을 덜 효과적으로 만들 때 사람들은 갈등에 처하게 돼. 다시 한번 특정한 한 사람들의 행동이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나한테 장애를 입히거나 아니면 다른 이의 행동이 효과적이지 못하게 만들 경우에 쌤 지금 여기 나온 말이 다 뭐예요? 양립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뒷받침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team members arguing for different position. 자,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한 사람들의 논쟁, 팀 멤버들의 논쟁은 get in the way at least temporarily. 단기적으로는 get in the way of their making a decision. 그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get in the way,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야. 당연히 사람들 간의 의사가 다르다고 했지 지금? 팀 멤버들 간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 무슨 상황이야? conflict가 있다는 거야. 쌤, 이 conflict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의사결정에 방해가 있을 수는 있어. 그치? 자, 쌤 방해가 있어요. 누가 말해요? Get in the way. 이것 때문에 그래. Get in the way of their making a decision. 이것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까지만 잠깐 잡고 이거 하나만. 자, of 얘들아 여기서 전치사. 그래서 뒤에 making a decision. 얘가 동명사.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 그럼 대열이라고 하는 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쌤이 지금 해석할 때 그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걸 방해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됐죠? 자, 4번에 asking a question during a speech. 그러니까 연설 과정에서 누가 질문을 하는 거야. 아, 저는요, 지금 우리 청년들의 뭐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연설을 해. 근데 어떤 기자가, 근데요, 이거 진짜 말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던진다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자체, 즉,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말도 뭐예요? conflict,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요. 발표자의 그의 발견을 제안하고자 하는 시도에 뭘 줄 수 있대? frustrate, 좌절을 안겨줄 수 있다는 거야. 아, 갈등은 양립 불가능한 거구나. 3번, 4번 문장에서 뭐 들어주고 있는 거야? 예시 1번, 예시 2번 들어주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5번 문장 봐봐. 자, 근데 말이야. What is crucial? 자, 여기서 조심. 자, what is crucial about defining conflict as an incompatible activity? 자, 어떤 주장이냐면 양립 불가능한 활동으로서 갈등을 정의 내리는 것에 관해서 중요한 건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필자의 주장, 즉 주제가 이제 여기서 나올 건가 봐. 자, 뭐가 중요한 거냐면 is that 바로 대절이한데 이것은 does not equate action with goal. 행동과 목표를 동일시하지 않아서 그렇대. 행동과 목표를 동일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a confusion, 혼동하는 건데 언제 만들어지는 혼동이냐면 갈등을 관리하는 연습이나 아니면 writing, 글쓰기를 할 때 종종 만들어지는 혼동이래. 자, 지금 이렇게 갈등을 양립 불가능한 행동으로 정의 내리는 경우가 많아. 지금 본 것처럼 앞에서부터. 근데 이거는 뭘 놓쳐서 그런 거냐면 행동과 목표를 동일시하지 않아서 그렇대. 그럼 필자의 주장은 뭐야? 목표와 행동은 동일시 되어야 되는 게 맞는다라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봐. 팀 멤버, 그러니까 팀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솔루션에 대해서 논쟁할 수는 있어. 문제에 대해서 말이야. 근데 이렇게 다른 해결책을 논쟁한다라고 하는 이 컨플릭트라고 하는 거 있지. 이것도 컨플릭트잖아. 그치? 이 컨플릭트라고 하는 거는 필자가 볼 때는 어떤 행동이라는 거야. as a means, 수단이라는 거야. 이제 밑줄 칠게. as a means, 수단이라는 거야. 뭐 하는 수단이냐면 그들이 가장 최적의 가능한 해결책으로 도달하기 위한 means, 너무 중요해. 수단. 즉 행동이라는 거지. 됐어? 그러면 이 conflict라는 갈등은 우리가 더 좋은 해결책을 얻기 위한 그 과정, 수단, 행동인 거니까 결국에는 다시 봐봐. 결국에는 이 수단 행동도 양립 가능하다라는 거야. 왜? 우리의 목표는 올바른 접근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거니까. 우리의 목표는 동일하니까.
그 과정상에 잠시 다른 솔루션들을 논의했을 뿐 그게 양립 불가능하다라고 가서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네. 또 볼게. Just because people's action, 사람들의 행동이 지금 양립 불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대절 이하를 의미하지는 않는 거야. 뭘 의미하지 않냐면 그들의 desired end state, 자, 이 end state가 최종 목표야. 그들이 열망하고 있는 최종 목표까지 그럴 거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쌤 그럼 이때 R라는 단어 뒤에 생략된 거 한 단어요? incompatible 이란 단어겠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과정상에서 사람들의 행동이 양립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들의 열망하고 있는 마지막 상태 또한 그럴 거다라고 하는 거는 보장할 수 없다는 거지. 왜? 그들의 목표와 그들의 열망은 여전히 compatible, 양립 가능한 거. 우리 회사를 우리 회사의 수익률을 500%로 높일 거야. 목표는 이거야. 그럼 그랬을 때 어떤 애는 설비를 줄이자라고 할 거고 어떤 애는 인력을 줄이자, 어떤 애는 많이 팔자. 이렇게 다양한 해결책들이 서로 갈등은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으니까 양립 가능한 거라니까 이 얘기하는 거라고. 무슨 말이야? They can still get. 그들은 여전히 도달할 수 있대. Where they want to go.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 여기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이 뭐겠어? 그들의 목표일 거 아니야. 팀 멤버들, 근데 뭐하고 있는? 서로 다른 주장을 얘기하고 있는 팀 멤버들. 갈등이죠, 표면적으로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요, both want the solution that will make their team successful. 그들의 팀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모두 다 원할 거야. But make contrasting proposal about how to. 하지만 make, 만들고 있는 거지. contrasting proposal, 서로 대립되는 주장을 할 뿐이야. 뭐에 대해서? 이런 양립 가능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아, 쌤 다시요. 지금 얘네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더라도 그들은 모두가 다 both,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고 그 성공하기를 바라는 양립적인 목표에 상반되는 주장을, 상반되는 제안을 하고 있을 뿐이야. 아, 쌤 지금 결국 무슨 말이에요? 목표는 동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만 다를 뿐이라는 거지. 되세요? 자, 이제 마지막 11번. The person,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 interrupting and 방해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the presenter, 이 사람, 즉 갈등을 겪고 있던 두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may still have their compatible goal, 밑줄, 양립 가능한 목표를 가질 거야. 뭐에 대한 양립 가능한 목표야? 이러한 발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양립 가능한 목표가 있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러한 목표, 여기서 이러한 목표는 양립 가능한 목표죠. compatible goal. 자, 이런 양립 가능한 목표가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다른 결론을 낼 뿐. 목표는 같아, 양립 가능. 하지만 그 수단과 과정이 다를 뿐. Of course, 물론 때때로 갈등이라고 하는 게 it is such that, 너무 블라블라해 that, 그래서 there are incompatible goals that make mutual benefit unlikely or even impossible. 상호 간의 이득이 불가능하거나, 그러니까 있을 법하지 않거나, 가능성이 적거나, 아니면 불가능하게 만들어지는 incompatible 한 goal이 될 수도 있기는 해. 갈등이 너무 양립 불가능하면 말이야. 쌤 이거 군장 구조 이상한데요? 그치? such, that 들어간 거 보여? 요 사이에 생략된 단어 뭐예요? 해석하는 것만 조심하면 되니까 incompatible인 거야. 됐어? 야, 너무 갈등이 양립 불가능하게 가다 보니까 목표조차 양립 불가능하게 갈 때도 있기는 해. 갈등을 극한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어. 13번에 however, 하지만 이러한 양립 불가능성은 발견되어야 하는 거지. Not assumed in the definition of conflict. 그 갈등의 과정에서 예견되어서 들어가면 안 돼. 자, 이 문장 전체 다 밑줄. 자, 다시 12번 문장에서 갈등이 너무 커서 양립 불가능한 목표가 생길 수도 있어. 양립 불가능하다고 하는 건 서로의 혜택이 모두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다고. 자, 근데 말이야, 이러한 양립 불가능성, 쌤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양립 불가능성은 뭐예요?
결과적인 면에서의 양립 불가능성이야. 이거는 뭐 되어야 하는 거야? discovered, 발견되어야 하는 거야. 즉, 논의를 거쳐서 가는 과정에 걸쳐서 야, 이거는 우리가 너무 갈 길이 다르다 라고 발견되어야 하는 거지. not assumed 별표. 우리가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미리 추정 혹은 예상되어야 하는 건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쌤 12번 문장에서는요. 갈등이 너무 큰 상황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목표도 양립 불가능하게 된 거야. 이렇게 발견되어져야 하는 거지. 과정을 거쳐서. 처음부터 너랑 나랑 갈등이 생긴다라고 해서 야, 우린 갈 길이 달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라고. 됐어? 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Two phases of conflict. 갈등의 두 가지 측면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목표라는 면이 있었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있었죠. 목표는 당연히 같은 목표를 꿈꿀 겁니다. compatible이요. 목표는 양립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그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incompatible. 양립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갈등의 두 가지 얼굴. 그럼 우리가 갈등을 처음부터 겪는다고 해서 목표도 다 달라. 우린 갈 길이 달라. 그러지 말고 과정에서 어차피 우리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가나 너무 그 과정이 달라지면 목표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 처음부터 우리는 양립 불가능한 거야 라는 걸 전제로 깔고 가면 안 되고 과정에서 추후에 발견되어져야 하는 거다. 나중에 깨달아져야 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았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테스트 3회는 마무리하겠습니다.